네, 우한 바이러스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과거에 코로나19라고 바뀌었어. 처음에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린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발발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코비드19 이렇게 부르긴 했는데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발언을 꺼냈는데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델타 변이 속도가 워낙 빨라서 지금 미국의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데도 우한 바이러스를 전제로 해서 만든 그 백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늘 지적돼 왔던 것이지만 그 입국 관리를 정말 강화해야 된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죠. 어제 2,200명, 오늘도 2,000명 가까이 나왔는데 정부 지금 사실 코로나19가 좀 심각할 때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힘을 몰아줘야 된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는 상승이 있는데 요즘에 많이 이제 좀 출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코로나19의 방역을 갖고서 이제 정치 공세를 하려는 그런 의도로 저는 해석을 해요. 예. 그러니까 확진자의 어떤 숫자가 늘어나고 국민의 어떤 불안감이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2명의 어떤 전문가들을 모시고 예. 간담회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4.15 총선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때 야당이 어떻게 했냐면 사실상 정부의 방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국민들의 심판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은 80% 이상의 국민들이 이제 이 4단계 어떤 굉장히 강도 높은 방역 기준이잖아요.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정부의 입장을 계속 옹호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당이 아니라 사실 초당적으로 접근해서 국민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막아야 되는 이런 사안을 사실 어떤 당리당략적 정치 공세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들, 참모들이 지금 잘못 조언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초당적 접근을 사실 요구하고 있어요. 오히려 본인이 어떤 생각이 있거나 뭐 이런 걸 있다 그러면 정부에게 이런 거를 제언을 하고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신뢰성이라든가 어떤 긍정적 역할을 인정을 받겠지만 이거는 잘못하고 있고 내가 맞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느 국민이 그걸 인정해 줄까요? 예, 위원장 의원, 코로나19라고 우리 다들 이제는 알고 있는데 이 분명히 우한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꺼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맥락을 보시면요. 지금 화이자 모더나가 처음에 이제 개발할 때 예. 지금 이제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돼서 예. 이제 퍼졌고 그게 이제 몇 차례 변이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WHO에서 이 변이를 델타라고 이름을 예.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변이는 람다라고 예. 붙였고 지금 델타 플러스가 있고 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윤 후보가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보니까 화이자고 모더나가 처음에 연구를 할 때 처음에 우한에서 시작된 그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최초 바이러스. 그렇죠. 최초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제 화이자 모더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델타 변이에 상당히 어떤 좀 무력하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을 제가 쓰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지금 먼저 코비드19 예. 영어로 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로나19라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모더나와 화이자의 그 바이러스를 만들 때의 첫 번째 바이러스. 그게 이제 우한 쪽에 나왔고 지금 미국이나 WHO에서 그 바이러스를 지금 쪽에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비롯됐는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일반적인 의미의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제가 그 맥락상 보면 예.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화이자 모더나가 좀 더 이 예. 델타 바이러스에 유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예. 네, 저도 그 이현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맥락을 보면은 그런 의미가 맞다고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가 지나간 얘기를 꺼내서 죄송스럽지만은 그 윤석열 총장이 되면 지구를 떠난다라는 식의 발언은 예, 그것도 맥락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가 당시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왔던 맥락인 것이고 이 양측의 주장은 항상 그 맥락을 꼼꼼히 살펴보고 비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특정 진영에 대해서만 맥락을 다 잘라먹고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 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 말씀해주신 방역 정책 있죠. 과학에 입각한 방역 정책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다만 문제시 여기는 것은 지금 타국의 사례를 본다면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와 공존하는 방역 정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백신 확보가 충분하지 못했던 정부의 어떠한 무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비판할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뭐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그래픽입니다만 백신 접종 완료율 2번 다 백신을 맞은 사람의 비율이 한국은 15% 정도밖에 안 돼서 다른 나라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이 방역 실패를 지적하는 야권의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지금처럼 4단계를 더 꽉 조여야 되느냐 아니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좀 풀어줘야 되느냐 참 정부로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기는 오늘부터 이제 4단계 돼가지고 물밖에 못 먹으니까 여기는 워낙 유명한 식당이라 그래도 오겠다 사람.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매출이 좀 줄기는 줄는 것 같아요. 많이 줄지는. 4시가 앉아갖고 다닥다닥 붙어야 하고 일단 뭐 2주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고. 저도 오늘 점심 어디서 먹는데 보니까요. 4시부터 6시 사이에 오면 20% 깎아준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재인 케어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코로나19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야당의 비판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해 접종이 지연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이 시국에 문재인 케어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야말로 코로나 슈퍼 전파자입니다. 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는 벼랑 끝에 몰리는 자영업자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그 일선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께서 좀 들으실 때가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지금 과학적인 방역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점심은 4명 먹을 수 있고요. 저녁은 2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점심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백반집이나 식당을 보면 거리두기도 안 지켜지고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해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드글드글합니다.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저녁에 예를 들면 고깃집이나 뭐 룸이 갖춰진 식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역적으로 볼 때 룸에 따로 들어가는 게 그리고 고깃집에 테이블 건너뛰고 앉는 게 훨씬 더 그 밀집된 점심의 백반집이나 식당보다 안전할 수 있는데 2인밖에 못 받으니까 영업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게 과연 자영업자 살리기 차원을 떠나서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 저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식당은 왜 안 된다는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뭔가 조금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오늘 또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중증 환자 위주의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 쓴소리도 하는 감염내과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좀 부르셔서 뭐 오찬이든 아니면 티타임이든 하시면서 이야기를 듣고 현장의 자영업자들 지금 시위하다가 경찰 수사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수사받을 걸 감내하면서까지 자영업자들이 시위하겠습니까? 그분들 만나실 타이밍이지 건강보험 관련해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누적된 적자에 대한 보고는 쏙 빠졌습니다. 기분 좋은 대통령 심기 맞추는 보고만 할 거면 이건 국민 정서랑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진 거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 새로운 방역 체계가 좀 필요하다. 이 4단계 다음은 어떤 게 갈 것인가. 자영업자들이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조금 완화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가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에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잘못된 또 신호를 줄 경우에 그럼 나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나갈까 봐 무조건 질병관리청에 이 방역수칙에 따르겠다라는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실 방역기준 완화는 정부가 제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침체되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그걸 빨리 살려내야 되는 책임은 정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완화하고 싶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감염의 확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손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미국을 딱 보면 그대로 이제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률 굉장히 높아요. 거의 한 60%가 넘어가고 있지만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마스크 쓰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산이 속도 있게 이제 지금 붙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4단계의 어떤 방역 기준을 그냥 내려놓는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방역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다 전문가들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다 저는 동의해요.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사실상 공감대를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안을 만든다 그러면 더 많은 국민들이 뭐 합의하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확산을 막고 예. 사실상 이제 뭐 백신이 좀 늦게 도입된 건 충분히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걸 빨리 이제 또 도입하느냐의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네. 다 힘을 합치는 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그런 노력의 부분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죠. 또 많은 또 국민들이 또 비판하시는 부분 중에 벌써 2년 가까이 집에 머물고 있는데 또 8.15 이때 그 연휴 기간 동안 집에만 있어라. KF94 마스크 쓰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답이 없는 부분입니다만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국민들이 좀 비판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해야지만 국민들도 살 수 있고 자영업자들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테니까 정부가 좀 백신을 빨리 확보하는데 좀 총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댓글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자, 이재명 지사 말이 맞습니다. 세금 많이 내는데 왜 나는 지원금을 안 주냐?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찬성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말이 맞습니다. 돈 나눠주느니 차라리 세금을 그만큼 덜 걷어야 된다. 많이 걷고 많이 주는 거 필요 없다. 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 기본소득에 관련된 논란이 뜨겁네요. 기본소득보다 기본 백신, 기본 독감 등등이 더 중요합니다. 예, 코로나 방역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셨습니다. 자, 숙명여고 쌍둥이는 한 번의 잘못이고 조민은 7가지 죄목에 대학과 의전원에서 모두 사용했다면 이미 학교까지 합격했다면 형량을 더 받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조국으로부터 마음의 빚이 있다. 왜 대통령의 마음의 빚을 국민들이 박탈감으로 지불해야 하느냐? 이런 질책이 있었습니다.